고전 시가의 중요 작품들. 자, 이거 따로 정리하겠지만 북새곡은 이 작품은 나올 때마다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이 작품이 정반대가 바로 간민가예요. 간민가가 수능에 나왔을 때 간민가는 사회 비판 가사, 북새곡도 사회 비판 가사. 그래서 사회 비판 가사 세 가지 포인트를 보라고 했었는데 기억하고 있겠지? 딱 세 가지 사회 비판 가사 패턴 세 가지. 자, 근데 두 가지는 둘 다 사회 비판 가사라 굉장히 비슷한데 완전히 완벽한 차이점 딱 하나가 있어요. 일단 간민가는 누가 썼어? 백성이 썼고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민이지. 간민가인데 북새곡은 누가 썼냐면 사대부가 썼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범상치 않아. 구강씨라고. 굉장히 양치 잘할 것 같지 않아? 구강씨. 그러니까 이 둘이 둘 다 사회 비판, 특히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이제 탐관오리들의 비위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해결책이 또 정반대예요. 해결책. 일단 간민가의 해결책은 뭐였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자! 이게 해결책이었잖아. 근데 구강은 뭐라고 하겠어? 구강은 먹고 살기 힘들지? 가자! 이렇게 안 하지. 사대부잖아 자기가. 사대부가 할 법한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해결책이 뭐냐면 임금님의 성덕을 기다리자. 임금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임금의 성덕이 다 이렇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표정 되게 안 좋았겠지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었겠지. 자, 그 해결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북새곡은 보통 왜냐면 사회 비판 가사는 웬만하면 다 백성들이 쓴 거야. 근데 사대부가 쓴 사회 비판 가사 되게 귀합니다. 그래서 북새곡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알겠지? 영원 12장은 오늘의 작품과 사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영원 12장이 왜 들어가 있는 거냐면 아주 전형적인 강호시가라 들어가 있는 거야. 일단 강호시가 어쨌거나 강호시가는 출제 포인트가 언제나 70%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94년에서 지금까지 출제 중에 70%가 다 강호시가였기 때문에 영원 12장은 그래서 중요한 작품이고요. 산중잡곡 이런 작품들도 마찬가지. 그 전형적인 강호시가의 대표성을 띈 작품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작품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품들은 이것만 알고 들어가면 돼. 여기서 나올 거야. 막 내가 작두를 타고 막 내가 막 기도를 한다 이게 아니라 대표성을 띈 작품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다면 다른 변형된 사회 비판 가사가 나왔어? 동일하게 읽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강호시가 똑같이 읽으면 된단 말이야. 대표성을 띈 작품들이니까 이게 나올 가능성은 절반 정도? 근데 이게 안 나와도 풀어내는데 문제없다.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EBS를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 작품은 왜 봐야 되냐? 이거는 해본 사람은 할 수 있다. 안 해본 사람은 해석부터 굉장히 어려운 게 초안가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아냐 모르냐의 간극이 가장 큰 작품이 초안가입니다. 올해 수특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깔고 들어가야 좀 편하지 우리가. 소춘향가도 근데 최근에 이제 소춘향가와 비슷한 게 구평 때 한번 출제가 되긴 했었지. 어렵지 않게 고전소설에서. 북천과 선상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8개 내외로 어쨌든 막판에 쫘라락 정리하고 핵심 쫘라락 보고 번역 한번 쭉 해보고 그 정도의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좀 들어가자. 고전 시가는 대략 이 정도 작품들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시는 자 일단 불사조 우리가 문제 풀었지. 눈 오는 지도 문제 풀었습니다. 이 두 분은 그냥 기본이야. 평가원 지방령들 정지용 시인과 윤동주 시인은 일단 수능에 가장 많이 출제된 시인 1순위 타이기록 이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자, 느티남으로부터는 이 주제를 가진 작품이 EBS에 일단 주제가 제일 많아. 자연물, 자연물로부터 얻는 깨달음. 이게 올해 EBS 수특수안에 가장 많은 주제를 차지합니다. 어쨌든 가장 빈도가 높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티남으로부터 이 자연물을 통해 깨달음과 인식 그리고 얘들 자연물의 특징도 거의 비슷해. 자연물의 특징은 그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었어?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기억나지? 고통을 넘어 별을 향하여. 다 이겁니다, 자연물들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꿋꿋이 버텼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인간 혹은 거기에 공감하는 인간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이런 주제가 나오면 10초 컷 하셔야 돼요. 10초 컷. 오늘도 10초 컷 했나? 보기대로 10초 컷 하자. 거기서 속도를 팍팍 당기는 거지. 아마존 수족관은 일단 최승호 시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능 일반 평가원 6구평 교육청을 합치면 황제입니다. 교육청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너무 중요한 작품이고 일단 지리산 포커스 여수는 2개의 작품도 우리가 수업 때 다뤘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막판에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현대 소설은 자 일단 주제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황당 인복이는 왜 중요하냐면 예술혼을 불태우는 작품이에요. 평가원
평가원이 사랑하는 게 또 예술 혼을 불태우는 거거든. 근데 전황당 인복이는 일단 공부 안 하면 제목부터 해석이 잘 안 되고, 거기다 중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의 명칭도 사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잘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고. 이상은 현대소설의 지방령이 이상인데, 그치? 현대소설과 수필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소설계의 미스터 평의 원픽이 이상이니까요. 기본입니다. 날개는 기본이고요. 매년 나올 때마다 이 작품은 항상 가장 중요한 작품입니다. 오늘 나온 쥐잡기도 똑같잖아. 분단을 다룬 작품들은 늘 1순위예요. 근데 이제 올해도 만약 안 나오면 내년에도 얘는 1순위가 될 겁니다.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가장 많은 그 초점과 관심을 받는 소재야, 이런 것들이. 얘네 둘의 핵심은 평가원이 현대소설 출제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한 키워드, 빅데이터 속에 가장 많이 활용한 키워드가 바로 소외와 소시민이에요. 이 가장 전형적인 작품이 이것과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작품이야. 이 키워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수능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중에 올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 작품과 이 작품이야. 이 작품도 아주 소외된 사람들 캐릭터, 독특한 캐릭터 3명이 나오잖아. 그거 마지막까지 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소외와 소시민, 이 키워드는 비교 불가 1순위입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현대소설에서. 이 2개의 작품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고전소설은 일단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했었지만, 일단 옥소전 같은 작품이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일단 제목만 봐도 평가원이 침을 질질 흘릴 만한 작품이거든. 너무 매력적이야. 제목부터 소재의 기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사랑한다고. 건덕지 많은 것들. 그리고 일단 평가원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좀 가족이 흩어지고 만나는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 근데 올해는 그런 작품들 몇 개 있어요. 정진사전, 주봉전, 이런 작품들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정진사전이 왜 중요하냐면, 올해 애정소설, 가정소설 이쪽이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모의고사에도 보면은 이 작품 웬만하면 다 나왔어요. 지금 한 5개의 모고 업체에 다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될 거고요. 청대군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작품이 갈래 특징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가정소설이거든 지금. 아주 전형적으로 첩이 모함을 해서 아주 전형적인 못된 첩이 나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이게 아주 전형적이라서 청대군도 그래서 중요하고. 자, 사만스뷰는 예외적인 작품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포함해서 이제 몇 가지 막판에 중요 작품들을 스르륵 훑고 이제 싹